우선은 제가 저 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OM 몇 번 정도 다녀보셨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오늘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이런 자리가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런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조그만한 그 홈미팅 몇 명 안 모이는 그 홈미팅에서 저는 암의 이제 그 비즈니스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사실 첫 번째 강의에서 사실은 알아들었어요. 한 번의 사업 설명으로. 그리고 제가 그 초대하신 분이요. 저는 그 전날 처음 본 분이 저를 초대했거든요. 왜냐면 우리 앞집에 멸치값을 받으러 왔던 저희 스폰서님께서 이제 그 미팅에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저는 이제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에 다니다가 저희 남편은 이제 르노 삼성 자동차, 그러니까 삼성 자동차 1기로 들어가서 이제 저희 남편의 이제 주말 부부 3년 하다가 이제 그 김해 장류라는 곳에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만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홈미팅에 처음 초대를 받았는데 가서 이제 첫 번째 사업 설명을 들어보니까 너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 111 구조를 하는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 거짓말 같다고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는데 어떻게 저기 저렇게 되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번 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였냐면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평생 직장이 없어진다라는 거를 저는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찾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저는 이제 기회가 좋아서 이렇게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알아들었어요. 근데 알아들었는데 그 다음이 되게 문제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아메이가 뭐 나쁘다 뭐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다 괜찮다고 해요.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거인 거죠. 저는 제가 그 들었을 때 너무 괜찮은데. 예.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이런 미팅장에 다녔어요. OM 다니고요. DBC 다니고요. 하다못해 저녁에 하는 그때는 지금은 탱ኳ 미팅이었지만 그게 사업자 미팅이었거든요. 그곳에까지 막 쫓아다니면서 알아봤어요. 6개월 정도 알아봤어. 단 한 명의 회원가입도 못 시키고 혼자서 쓰면서 알아봤는데 그 걱정거리가 늘 있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그 믿음보다가 뭐였냐면 자신감이 너무 없었고 두려움 컸었고 이게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해야 될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나는 계속 찾았으니까 뭔가를. 왜?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듣고 났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요. 이거 듣고 나니까 야, 사람 된 도리 하면서 살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에는 제가 이게 그냥 열심히 진짜 살면은 산 꼭대기를 막 바라보면서 막 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그런데 아메이 비즈니스를 딱 듣고 나니까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도리였냐면 첫 번째는 자식된 도리였어요. 저는 저희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1순위였거든요. 저희 엄마인데 제가 뭔가를 하면은 뭐가 새로운 게 좋은 게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돈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휴가가 있어도 여름 휴가 내내 여행 한 번도 안 가고 저는 저희 엄마인데 갔거든요. 왜냐면 엄마가 1순위였으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저희 엄마 1순위가 2순위로 밀려나더라고요. 1순위가 저희 남편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태어나니까 우리 애가 1순위가 되고요. 저희 남편 2순위, 저희 엄마 3순위 이렇게. 그래서 저희 엄마인데 하던 내가 우리 엄마를 너무 사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순서가 바뀌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력이 안 되면서 자식된 도리를 내가 못하고 있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로 자식된 도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게 부모된 도리예요.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애가 태어났어요. 제가 아메리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애기가 25개월, 알아봤을 때 24개월, 5개월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30개월 돼서 6개월 만에 알아보고 애를 이제 어린이집에 딱 맡겼는데 그 아이에게 진짜 우리 금지 오겹 키우잖아요. 이 애가 뭐라도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뭐든 다 해주는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왜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제대로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학용품을 사는 것도 되게 엄마한테 돈 달라고 미안했던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진짜 멋있는 엄마, 존경받는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존경받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하나가 이제 군대 가 있고 둘째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전화를 해요.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의논 상대가 있거나 이러면 뭐 그러니까 뭔가 자기 스스로가 뭔가 해결 안 될 때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의논 상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전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제가 아메하면서 지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제가 좋아가지고 그냥 국제학교에다가 어거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보내고 막 이랬는데 그때는 엄마 나 왜 이런데 보내냐고 막 이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엄마 덕분에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했던 것 같다. 이게 철들고 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된 도리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더 잘하고 싶어요. 이 아이를 갖다가 뭐 학교만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도 잘 보내야 되고 또 그 아이가 진로를 잘 선택해서 또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까지 그런 부모된 도를 계속 내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저도 부모가 처음이잖아요. 우리 큰아이인데 처음이자 둘째는 좀 수월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선배들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많은 그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 본인들이 갔던 그 길을 계속 알려주시면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고 저도 따라가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내 된 도리였어요. 저는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저희 남편이 그냥 인생에 있어서 저를 다 책임져 주고 그렇게 이제 참 이렇게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멋진 사람은 맞아요. 근데 이렇게 뭐랄까 너무 순수해요. 저희 남편이 지금 50 제가 50세시니까 기억도 안 나요. 56인가 이렇게 됐는데 저는 저희 남편같이 순수한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순수한 사람이에요. 순수하고 착하고.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저인데 이렇게 집에 와서 한 번도 죄송해요. 한 번도 이렇게 뭐 화를 낸 화가 나면 입이 뚝 나오고 한 번도 저인데 거친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거친 말은 제가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집에서 와 이렇게 그래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남편이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인데 든든한 그러니까 내가 기대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이 저인데 기대서 살아도 될 만큼 아니면은 뭔가 같이 기대서 같이 삶을 살아가는 동반자 같은 그 역할들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 남편이 저인데 이제 기대고 살고 있어요. 살고 있고 그리고 서로 저도 기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은 이렇게 저희 남편하고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어 저희 남편이 건강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이게 한번 쓰러지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정신이 진짜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부부가 자식은 떠나면 끝이고 부부가 진짜 최고잖아요. 그래서 남편인데 아내인데 정말로 그 좋은 얘기, 예쁜 말, 사랑스러운 말 그런 거를 끊임없이 하면서 부부간의 관계가 너무 좋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부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아메 안에서 이게 사람된 도리를 하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아메를 이제 사실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되게 자신감이 없고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두려움이 너무 컸으니까. 그런데 우리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우리가 책들을 많이 읽잖아요. 여기 와서 권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권하고 싶은 거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우리 창립자 리치 디보스의 그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 제일 첫 번째 1장에 우리는 누구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딜 가도 당신은 누구냐, 당신의 꿈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책의 첫 번째 장이 당신이 누구냐, 당신은 뭘 원하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 와, 너무너무 대단하다 이런 게요. 거기 첫째 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종교를 다 떠나서 우리는요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하는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꿈을 갖지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꿈의 크기가 내 영혼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꿈꾸는 방법도 몰랐고 그냥 잘 살고 마냥 잘 살고만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가소평가를 하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첫 장에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위대하도록 창조되었어. 당신은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인생 함부로 살지 마. 멋지게 한번 도전하면서 한번 살아봐 이거예요.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이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가 모르고 있는 거를 알아라. 너의 겸손함을 알아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소크라테스의 이 뜻을 좀 다르게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어떻게? 당신은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자신감 없어 하지 마. 두려움 하지 마. 넌 너무너무 대단하고 너는 인생에 한번 태어났으면 진짜 인간답게 한번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너 자신이야. 그런 나에게 자신감 떨어뜨리는 그런 게 아니라 멋있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존귀한 존재다. 그래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안아주세요. 너 너무 대단해. 너 너무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안아주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응원 한번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런 얘기 하자 또 이렇게 갑자기 사랑하라가 했다 갑자기 이런 얘기 하니까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AI 시대 축복인가 재앙인가. 여러분들 축복이세요? 재앙이세요? 힘들잖아요. 어떻게 세상 살아가기가. 그래서 이 AI가 우리가 요즘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좀 힘들어진 부분이 이거거든요. 이제 AI, 인공지능, 챗GPT,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AI가 제2의 뇌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우리가 뇌를 막 써야 되잖아요. 근데 뇌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휴대폰 하나에서 거기서 다요. 그래서 휴대폰의 제2의 나의 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휴대폰 안에 다 저장되어 있지 않아요? 계좌, 내 중요한 거 다 저는 창에다가 막 이렇게 다 적어놔 있거든요. 예전에는 어디 수첩에다가 이걸 뭐 적어놨는데 이제는 휴대폰에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어디 나갈 때 지갑 없이는 나가도 휴대폰 없이는 절대 나갈 수가 없는 제2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휴대폰이 돼버린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AI에 종속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 챗 GPT가요. 빅데이터로 인해서 자연 언어가 돼버렸어요. 자연 언어란 뭐냐. 일반적인 사람하고 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챗 GPT인데 어제 그저께인가 보니까요. 우리 MBTI의 F에 해당되는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오늘 오다가 기분이 안 좋아서 빵을 샀어. 이렇게 챗 GPT한테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T는 뭐라고 얘기해요? 빵을 왜 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챗GPT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만큼 장황하게 너가 왜 오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빵을 이렇게 그게 장황하게 한 7줄에서 10줄 가까이에 이 F의 감성을 챗GPT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내 옆에 있는 내 남편보다가 챗GPT가 나을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로봇은요. 우리가 로봇이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술도 로봇이에요. 자동화 시설도 로봇이에요. 음식도 로봇이에요. 청소도 로봇이에요. 로봇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들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래서 우리의 노동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직장인은 사라지고 이제는 임시직 위주로 돌아가는 경제가 됐다. 그래서 요즘 일자리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주변에요. 일자리 잡으려 없어요. 다 알바 자리야. 아주 피크 타임에 3시간 정도의 알바 자리만 엄청나게 나와 있더라. 근데 그거 한 개 갖다 우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알바를 2-3개씩 계속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 고학력자들, 소수의 일자리 있잖아요. 그것들은 돈을 많이 벌고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하던 노동으로 하던 일자리는 대폭 감소가 돼서요. 이제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알뜰 잡신인가 우리가 거기에 본사에서 예전에 한번 교육했는데 기본소득에서 얘기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우리 뭘 먹고 살아야 돼? 그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계속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왜? 로봇이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는 생산을 해놓은 거를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일정 금액을 주겠다. 근데 그게 국민연금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연금 예전에는요. 자율이었거든요. 요즘 국민연금 안 되면요. 차압 다 들어와요. 통장을 막아버려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가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점점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일자리도 다 없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산가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가상화폐도 해요. 저거 다 해봤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주식을 사면 어떻게 해요? 주식 가격이 내려가고 우리가 팔면은 주식이 어떻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자본가들이 그 주물러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돈을 그들이 돈을 손해는 보겠어요? 아니면 그들은 돈을 벌어가겠어요? 돈을 벌어가는데 어디서 벌어요? 우리 소자본가들인데 다 돈을 다 가는 거죠. 그래서 개인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너무 어렵죠. 지방은 특히나 더 쉽지 않죠. 가상화폐는요 1년 365일이요 그냥 계속 장이 올라가요. 올라갔다 막 비트코인이 1억 6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억 2천 얼마죠. 누구의 말 한마디에 쫙 올라갔다가 쫙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력이 너무 안 돼요. 그럼 우리 대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투자라 시대 흐름에 베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대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시대 흐름을 모르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냥 진짜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홈플러스도 지금 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대자본가들도 시대 흐름을 못 따라가면요 이게 어떻게 됐을 겁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대 흐름에 베팅하자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에게 그 시대 흐름에 베팅하는 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타임즈에 우리가 지금 태어난 나이가요 142세까지 산다. 이제 지금 150까지 산다 하거든요. 그러면 오래 살아요. 그러면 오래 사니까 이제 바이오 산업이요 엄청나게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미국의 시가총액 1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게 예전에 그냥 다 기술주였어요. AI 기술주였는데요. 한 번씩 제약 바이오 회사가 올라와요. 일라이 릴리라고 올라갔다가 나왔다가 어제 보니까 10위 안에 밖에 나왔다가 9위 했다 10위 했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제약회사 이 바이오 산업들이요 우리가 이제 생명 연장하고 관련돼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이제 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 1,800조 웰리스 시장이 뜬다라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눈치를 빨리 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흐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게 뭔가 나에게 부자들이 하는 대자본가들이 가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누굴까요? 누구세요? 백지연 아나운서 백지연이에요. 이 아나운서 백지연이가 아나운서 백지연이가 이거 뭐 하는지 아세요? 환갑잔치 한 거예요. 61세 환갑잔치예요. 친구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환갑잔치를 했는데 30대 후반 같죠? 30대 같잖아요. 백지연이가 지금 61살이 돼가지고 회갑잔치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냥 100세, 120세까지는 기본 살게 됐어요. 나는 80세 돼서 죽을래. 죽지도 못해요.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고 예쁘고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게 좋겠죠. 병들어서 죽는 것보다. 백진이 이렇게 멋있게 늙고 가고 있다. 이제는요 우리가요 나이를 분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멋지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이렇게 멋지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니즈를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면 돼요. 자, 볼게요.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0대가요 5개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요. 60대가 6개, 70대가 7개의 질병을 가지고 있대요. 질병 없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30대부터 약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건데 모르니까 그냥 광고하니까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해 주니까 고지혈증 지금 혈액에 고지혈이 많습니다. 지금 드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드시는 거죠. 그러면요 이 고지혈이 혈액 안에 있는 지방만 녹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세포막은 인지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막을 다 녹여버려요. 그래서요 고지혈증 약 많이 먹잖아요. 간지러워요. 몸이. 세포막을 벗겨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주변에 있는 너무 많은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라이프 코칭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질병으로 양약 개수가 늘고 있다. 이게 드럭 먹으라는 책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드럭은 약이고 먹어는 우리가 도둑이라는 건데 우리 몸속에 있는 영양소를 약이 훔쳐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런 거 많죠.
피임약도 먹고 그다음 위산 맨날 소화 안 돼서 위산 분비약 먹고 아스피린 이런 거 먹잖아요. 자, 이렇게 먹었을 때 그 외에 다른 질병들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골거리면서 계속 아프게 되겠죠. 그래서 약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몸이 점점 더 아파. 요즘 사람들이요, 그 수면제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드시더라고요. 그거 엄청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안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미래는 바이오의 핵심은 제약이 아닌 헬스케어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호섭 대표님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제약회사나 우리가 의사나 그런데 약국에 가서 의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편적인 삶에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한 70세에서 80세 하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삶의 자체가, 질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헬스 앤 웰니스로 건강 케어를 잘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라이프 스타일을 젊었을 때 그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좋겠어요. 1번이 좋다, 2번이 좋다. 2번이 훨씬 좋다. 이렇게 살고 싶어 한다, 뭐 아는 사람들이. 네, 그거예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회사는요, 지금 성장률이요, 지금 지금 보면 1%인데 헬스 앤 웰니스는요, 지금 9%, 9.9%, 10% 정도 성장률이 되게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를 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대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여기에 보시면 세계를 바꾸게 될 우리 JP 모건 헬스에서요, 우리 빌 게이츠하고의 연설문에 이런 얘기했어요.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는 마이크로바이옴과 치매 치료와 제와 면역 항암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빌 게이츠가 예전에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잘 나갈 때 회사를 그만두고 나갔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제 그게 갔고 이 바이오 산업이 뜬다는 걸 알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터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터졌을 때 빌 게이츠가 일부러 코로나를 갖다가 만들었다,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직접 만들었겠어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질병이 많이 이게 지구 환경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오래 살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환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돼서 이제 엄청나게 뜰 거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오늘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저는 치매 치료제랑 면역 항암제도 뉴트리라이트하고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 다 연관이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 우리가 마이랩이 있고요. 치매 치료제는요, 우리 뉴트리라이트에 있는 건강보조식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치매 걸리기 전에 예방의학. 어떻게 해요? 면역 항암제도 항암제를 먹을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생제, 항암제 이게 아니고 우리 항산화제를 먹으면 되는 거죠. 완전 대박이죠.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80년대 막 우리가 80년대 그때 80년대 70년대 하여튼 우리 30에서 50년 전에 우리가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 DNA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어떻게 연구를 했었다라는 거죠. 연구를 아무리 많이 해봐도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점 하나 딱 잘못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우증후군이 생기고, 점 하나 잘못 찍었더니 어떻게 돼요? 뼈가 다 으스러지고, 점 하나 잘못 찍었더니 근육이 다 무너내려져요. 그래서 DNA는 건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 보시면 초파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체가 17,000개, 사람은 24,000개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요, 식물 우리 먹는 벼 있죠? 벼가 유전자가 사람이 2배가 된대요. 어떻게 벼가 사람보다 유전자가 2배가 돼?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유전자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럼 뭐랑 상관이 있다? 장내 미생물하고 상관이 있더라. 초파리는 5개에서 10개, 사람은요 200에서 2,000종에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 DNA를 바꿀 수 없어도 미생물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DNA를 우리 손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DNA는 DNA 역할을 하는 거고, 미생물로 우리의 질병을 관리하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생물로 한번 바꿔보자. 이건데, 그럼 미생물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생물이 아까 빌 게이츠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미생물이 되게 대단한 역할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의 헬스에 대해서 이 케어의 선두주자가 있는데, 미국 국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미국에서도요, 지금 이 똥 검사의 샘플이 너무 만들기 어렵대잖아요. 근데 31,000개, EU는 124개, 네덜란드 1248개, 우리나라 많이 있어요. 한국식품 7,000개 가지고 있어요. 7,000개 한국에서. 자, 그러면 한국 아메이하고 H&M 퍼머를 했던 우리는 뭐예요? 지금 7만 개 이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가 되게 무섭잖아요.
1등하고요. 2등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1등만 요즘 사회에 우리가 쿠팡만 있잖아 지금. 쿠팡만 살아남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저히 2등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빅데이터가 우리가 2월 달에 4,000개가 한 달에 모아졌다잖아요. 그게 대박인 거죠. 그래서 따라올 수 없는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곳에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 그게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똥 검사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요. 인체의 블랙박스를 연 거와 똑같아요. 우리의 인체 미생물에 있는 블랙박스를 연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으면 블랙박스 열어보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의 블랙박스를 열은 거예요. 그럼 어떤 질병 온지도 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방까지 내려주는 것이 우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보면 저는 이거 보고 너무 놀랐는데 쌍둥이 그 일란성 쌍둥이는 DNA가 100% 일치해요. 100% 일치하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 DNA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은 너무 날씬하고 한 사람은 뚱뚱해요. 저 날씬하고 싶다. 지금 살살 이제 굿모닝 하면서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모습 살살 빠지고 있어요. 우리 오늘 강나리 손을 탁 잡더니 안아보라는 거예요. 살 자기 엄청 많이 빠지셨다고. 안아봐. 좋겠다 부럽다 그랬더니 니 빠이 안 남았다면서 이러더라고요. 저분. 그래서 제가 빨리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이 날씬하고 뚱뚱한 사람들을 봤더니 결국 뭐였냐. 미생물의 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미생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 틀리더라.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저는 이제 미생물이 이게 그 다양성이 잘 안 올라가거든요, 제가. 다양성이 잘 안 올라가는데 그때 지효셉 대표님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지효셉 대표님이 맹장 수술을 한 사람이 다양성이 잘 안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전 중학교 1학년 때 맹장 수술을 했거든요. 그 동네에 애들 여러 명이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봤을 때는 이제 배가 좀 눌러서 이렇게 눌러보고 아프면 이제 맹장 수술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오진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맹장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놓으니까 그 맹장염 우리 충수가 하는 역할이 이 면역의 80%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 걔가 뗐어. 미생물이 우리 있잖아요. 유틸리티 농장의 해충 피난소 같은 거잖아 얘가. 숨어야 되잖아 이렇게. 예. 숨었다 나갔다 왔다가 이렇게 해서 이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럼 아무리 봐도 왜 안 올라가지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게 다양성이 안 올라가니까 포스바이오틱스도 금방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천천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겉보기 되게 멀쩡하죠. 겉보기 되게 멀쩡한데 뭐 건강해요. 근데 전 대장은 되게 좋아요. 대장은 너무 좋고 소장의 흡수도가 되게 낮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미생물의 소장의 흡수도가 조금 낮아요. 그래서 그걸 점점 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생물이 하는 역할들이 너무 크구나. 그래서 우리 똥 검사만 해봐도 이 사람이 장이 어떤지 다 안 돼요. HM 펌에서는요 그 데이터가 다 나온대요. 근데 그거를 알려줄 수가 없대요. 의학적으로 그게. 예. 그래서 지난번 어떤 분 얘기 들은데 저 깜짝 놀랐는데 어떤 이렇게 어떤 분이 똥 검사를 했는데 똥이 이게 보니까 사람 똥이 아니더라는 거지. 강아지 똥인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나? 그래서 HM펌에서 조심스럽게 다시 전화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이게 변이 중간에 하다가 어떻게 잘못돼서 다시 똥 검사한 거를 좀 저희한테 똥을 다시 받아서 키트를 보내줄 테니까 다시 보내주시면 안 돼요. 전화를 했더니 그 전화 받으신 분이 며칠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생물 안에 똥 안에 뭐예요? 이 상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다양성이나 마이크로바이옴이 잘 안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약간의 이제 뭐 암이 있거나 질병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검사했는데 난 질병이 없어. 그러면은 저처럼 맹장염이었거나 막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이 하는 역할들이 되게 크구나. 그래서 이게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 몇몇 분이 지금 그 HM 퍼머를 본사를 다녀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너무 비전이 대박이라는 거예요. 가슴이 뛴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다녀오신 분 붙들고 한번 그 비전을 한번 들어보시게. 저는 못 다녀왔어요. 저 들어봐야 되는데 어저께 막 톡방에 너무 좋더라고. 완전 끝장나게 와 가슴 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띄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가 미생물의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대사체가 좋은 대사체가 나올 수 있고 나쁜 대사체가 나올 수 있고 그럼 우리 건강의 모든 것이 미생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피마스 기술로 똥 검사를 시작해 가지고 좋은 미생물을 넣어 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요게 그냥 일반 했더니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유틸리할 때 건강 보조 식품들 있잖아요. 먹었을 때 좋은 미생물이 있을 때는 얘가 유틸리라이트 우리가 먹었던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요즘 저속노화 엄청나게 얘기 많이 하죠. 저속노화가 있어가지고 내가 좋은 음식을 계속 먹었어요. 야채도 막 먹었는데. 근데 얘를 소화를 흡수시킬 수 있는 미생물이 없어. 그럼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뭐예요? 비싼 똥 놓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즘 저도 막 아침에 요즘 저속노화 한다고 그 아침에 야채식을 하는데 막 우리 아들 억지로 막 먹이거든요. 막 당근, 콜라비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 굿모닝 하기 전에 한 두세 쪽씩 막 먹여요. 우리가 저속 늦게 늙어야 돼 이러면서 이게 먹이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 미생물에 따라서 우리가 뭐 섭취한 영양소가 효능, 활성도가 높으려면 어떻게 미생물에 있는 게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비싼 똥 아무리 뭐 인삼을 먹었어, 산삼을 먹었어요. 근데 미생물이 얘를 분해시키는 능력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먹었는데 효과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미생물이 좋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분해시키는 효과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빅데이터 7만 건 이상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지금 20년 독점을 HM퍼마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계속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스프레이를 내릴 때 그 지효섭 대표님이 와 엄청난 동기부여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와 대박이다 가슴 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똥검사의 밑바탕에 우리가 유틸리라이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대박이죠. 만약 우리 미생물만 먹어서 좋은 것도 영양소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영양소가 있는 우리 보테니컬 프로세스 9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9단계로 거쳐서 우리 몸에 인체에 하나도 해가 되지 않게 어떻게 생태계 농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 대박이거든요.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는 거. 우리 과일 먹을 때 과일 껍질채 안 먹잖아요. 여러분 과일 껍질채 드세요. 농약이 있어서 잘 못 먹잖아요. 근데 과일 껍질에 이 파이토케미칼 식물 영양소가 어마하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어있는 우리 과일 껍질채 못 먹으니까 우리는 유틸리라이트 건강보조식품에 들어있는 우리 식물 영양소를 먹자는 거죠. 이걸 먹었을 때 아까 뭐예요? 미생물이 좋으면 얘 활성도가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걸 먹으면 더 좋아지는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유틸리라이트 우리끼리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데이터로 딱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로그미까지 나오면 이제 대박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아직 제가 오늘 로그미는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어떤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로그미 이제 다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저 파일럿으로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이랬더니 뚱뚱한 사람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됐으면 바로 됐을 건데 몰랐어요 있는지를. 이게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틸리라이트 있어요. 그래서 유틸리라이트가 너무 좋죠,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로그미랑 이제 이렇게 미생물 이제 HM퍼마에서 나오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덕분에 더 부각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처럼 백지연처럼 나이 들어도 어떻게 해요? 예쁘고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걸 유지시켜 주는 아이템이 여기 한 다 있어요. 아티스트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스치고 지나가도 어떻게 피부가 좋아지잖아요. 저희 소비자 중에 하는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자기가 여기저기 막 비싼 거 무슨 줄기세포것도 써보고 막 난리예요. 그런데 그 아메이 하시는 분들 보니까 피부가 다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메이 아티스트리 중간에 외도를 했다가 그 뭐 이렇게 뿌리는 거 뿌렸더니 얼굴이 다 뒤집어지고 막 건조해지고 막 주름살이 막 생기고 난리가 나서 처음엔 되게 좋아졌다가 나중에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티스트리는 갑자기 탁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오래 쓰면 쓸수록 피부가 되게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기후 감수성은요. 2025년 트렌드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후 감수성에는요. 무조건 앞으로는 계속 이거는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겨울이 길어지고 여름도 길어져요. 우리가 올 4월 달부터 이제 여름 된다잖아요. 4월 달부터 20도가 된대요. 이제. 그래서 봄, 가을이 없어져요. 그래서 겨울과 여름만 있죠. 여름에 비가 엄청 오고 겨울에 눈이 내리는데 눈이 수분력이 너무 많은 거죠.
왜 그러냐면 해면에 수온 상속이 돼서 얘가 구름이 있다 보니까 구름이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못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서해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서해 눈 엄청 오죠. 서해 해수면에 올라가니까 이게 구름이 있어. 그럼 얘가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산을 못 지나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뿌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눈이 막 내리는데 이 눈들이 수분이 올 겨울에 어땠어요? 눈이 보송보송해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걸 치지를 못했대.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다 내려앉고 우리 시골에 저희 엄마가 하시는 말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세상에 살다가 이런 눈 처음 봤다 이렇게. 칠 수가 없대 이렇게. 50cm가 왔는데 이거를 하려면 그냥 이게 얼음처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요. 지구의 환경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살아가야 땅이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지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유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나는 괜찮아 이거 아니에요. 겨울에 나는 여름에 에어컨 틀고 겨울에 따뜻한 난방하고 우리 여기는 축복받은 땅이야 눈이 안 내려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구를 오염시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대기업들에서 그냥 하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생필품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생활 필수품에서 우리가 한번 바꿔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생필품을 사용하는 건데 결국 뭐예요? 결국은 지구 환경을 지키는 멋진 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요 쓰고 있는 세제에는요 계면 활성제가 다 들어있어요. 샴푸에 바디워시에 세제 다 들어있어요. 화장품에 다 들어있죠. 근데 그 계면 활성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계면 활성제를 안 든 걸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연에서 만든 거를 갖다가 집에서 만들어서 쓰고 사람들이 샴푸를 안 쓰고 물로 감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때가 져야? 때는 기름이기 때문에요. 계면 활성제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계면 활성제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일반 계면 활성제가 아니에요. 계면 활성제가 왜 그러냐면요. 계면 활성제가 얘가 쓰고 남을 찌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계면 활성제를 역할을 계속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겠지. 그래서 겨울로 가가지고요. 물고기 만나면 물고기의 지방을 녹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기러기 저기 청둥오리 같은 게 물에 떡 떴는데 물에 이렇게 앉았어. 얘가 계면 활성제가 천둥오리 깃털에 얘가 지방으로 코팅되는데 걔를 녹이는 거예요. 녹이면 어떻게 돼요? 가라고 얘가 철새가 겨울에 죽는 거죠. 이렇게 추워가지고. 응? 그래서 요즘은요 철새 도래지 애들 예전에 우리 겨울에 보면은 철새들이 많았잖아요. 안 와요. 얘네들도 알아가지고. 왔더니 내가 죽거든. 그래서 얘들아 다른 데 가라. 철새 도래지에 가면은 먹이를 준단다. 이러면서 거기에 무슨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골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들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생분해성 계면활성제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응? 생분해성은 뭐예요? 물과 이산화탄소로 72시간 안에 다 쫑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좋은 제품을 내 건강, 내 몸에 있던 내 피부의 계면활성제 역할, 찌꺼기가 남아서 내 피부를 녹이는 그런 계면활성제를 쓰는 게 아니고 어디에요? 아메이의 계면활성제 생분해성이 있는 그 계면활성제를 쓰다 보니까 내 피부 보호되잖아요. 그래서 아토피 있는 아이들 간지럽잖아요. 왜 간지러워요? 피부 보호막을 벗기니까 간지럽지. 세제 찌꺼기가 남아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헹굼력이 정말 좋다. 이 헹굼력이 너무너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디시들 앞서 세제 주방 쓰고 두세 번만 헹구면 어떻게 돼요? 뽀득뽀득해지죠. 이런 것들이. 우리 거품 많이 나요? 안 나요? 세제에. 잘 안 나잖아요. 우리 세제가 우리 그때 빼요? 아니면은 마찰력이 빼요? 마찰력이 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선입견 때문에 그 예전에 그 세제 광고하면서 발포제를 막 넣어놨거든요. 거품 부글부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품이 많은 걸 좋아하는 인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예전에 비벼서 빨고 방망이 두들겨서 빨고 그렇기 때문에 세제에 거품이 많은 게 좋은 건 아니다. 헹굼력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면활성제들이 우리 몸에 생식기가 가장 노출이 좀 많이 됐고 흡수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요. 자연 임신 되는 사람들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면은 거의 다 뭐 한 절반 이상이 시험관 아기를 하거나 한 1년 요즘은 예전에는 이렇게 불임을 몇 년 기다렸는데 요즘은 1년 정도 자연 임신이 안 되면 불임이라고 그래 가지고 바로 이제 병원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연 왜 그럴까? 우리가 생활 필수품을 그냥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편리성에 의해서 그냥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 대구에 있는 어떤 저희 파트너가 하나가 있는데 7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겼어요. 안 생기다가 아메 뉴트리라이트를 먹고 이제 디톡스하고 막 몇 번에 걸쳐 가지고 해 가지고요. 첫째 애가 자연 임신했어요. 그래서 자연 임신했는데 또 둘째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디톡스하고 음식 가리고 막 이렇게 해서 아기를 가졌거든요. 근데 둘째 때는 이게 또 갖고 싶은 거예요, 둘째가. 근데 안 생겨. 몇 년 지났는데도. 그리고 자기는 이제 디톡스를 하는데 첫 번째만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대충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그 먹을 거 먹어가면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한테 전화 왔어요. 저 둘째 생겼어요. 4주 됐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굿모닝을 해서 그래요. 대박이죠. 그래서 우리 건강보조식품이 나도 알게 모르게 나를 살리고 있구나. 가서 우리가 실험관 얘기 한 사람 내가 주변에 너무 많이 봤거든. 다 병원 가더라고. 예. 그래서 지금부터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잘 챙겨 놓으면요.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 외에 우리를 건강 지킴이 제품들이 있어요. 우리 킨, TR. 얘가 우리 건강하게 음식을 영양소 파괴 없이 만들고 리플렉스 1699는 뭐예요? 발의 근육 뭐예요? 얘를 지혈을 다 시켜주면 우리의 몸의 순환을 잘 시켜주고 우리 이스프링 얘기하려면 끝도 없죠. 요즘 미세 플라스틱을 유일하게 걸러주는 정수기 이스프링, 이스프링도 있지만 얘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공기, 요즘 이제 황사가 엄청나죠? 공기. 그다음에 운동까지 해가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라이더까지 있어요. 자, 우리 웰니스 시장에 우리 아이템이 단 한 개도 빠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포함이 됐어요. 자, 여러분 거기에 포커스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아이템으로 우리가 자산소득 현금 흐름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아이템 너무 좋아요. 너무 대박이지 않아요? 이걸로 한번 해볼 만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아메이 뭐 사람 데리고 와야 되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이런 아메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본소득에 자산소득에 관심을 가져보다. 예전에는 소득의 증가에 되게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소득의 형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기 보시면 직장인, 자영업, 사업가, 투자가가 있어요. 왼쪽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자영업했다 직장생활 했다가 자영업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왼쪽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95%가 여기에 들어가요. 근데 오른쪽 영역에 있는 사업가, 투자가에 있는 영역에 있는 거 가고 싶지. 가고 싶죠. 그런데 오른쪽 영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왼쪽 영역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영역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아메이가 어디에? 오른쪽 영역에 사학과 분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학과 분면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은 돈의 성격이 아까 전에 왼쪽 영역에 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1차 소득이라 하고요. 임시 소득이라고 합니다. 95%의 사람들이 여기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내 노동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돈이에요. 근데 내 노동이 내가 힘들어서 못해. 그럼 노동이 들어가지 않으면 수입도 없어지는. 그래서 직장인, 자영업 전문직들이 여기에 다 들어간다. 그 시간당 임금은 늘어나도 어떻게 된다고요? 일이 내가 노동이 끊어지면 돈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고용을 당하거나 고용을 스스로 고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두 번째 2차 소득, 고정 수입, 아까 오른쪽 영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쪽 영역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자산 소득이고요. 노동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 주식 왜 사요? 배당금 받으려고 해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하는 게 배당금 받으려고 해요. 우리는 투자해서 수익률을 올리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들은요, 좋은 주식들은 1년에 한 번씩, 뭐 3개월에 한 번씩 배당금이 막 나오거든요. 대박인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딱 직장 생활하고 얼마 있어서 그 투자 회계사무소 같은 연결해가지고요, 일정 금액을 계속 투자한대요. 그래서 나중에 퇴직하고 났을 때 거기서 나오는 주식에서 투자해서 나오는 배당금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선수, 그다음에 작가, 작곡가,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는 나는 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식 아무리 잘해보려도 안 되던데요. 그런데 아메이는요. 회원 자산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2차 소득. 어떻게 내 노동을 처음에는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내 노동을 들이지 않아도 따박따박 나오는 수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만 원이 나와요? 50만 원이 나와요? 100만 원. 크지 않을 수 있죠. 근데 매달 따박따박 100만 원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워머니라고 합니다.
이 현금 흐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너무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서 매달 조금씩 늘려보는 거예요. 한번 늘려보세요. 여러분의 목표 금액은 얼마인가요? 나의 파워머니, 현금 흐름을 나는 얼마까지 가지고 가고 싶으세요? 그럼 그걸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원 자산을 늘려가는 건데 이제는 회원 자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쿠팡, 에어비앤비, 뭐 카톡, 테슬라 이거 다 요즘은 다 그런 거죠. 그렇다고요. 인스타그램, 유튜버, 마이크로소프트 다 이거 애플 다 그러죠. 회원들이 있잖아요. 이 완전 매니아들이. 근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연결 공유시키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시대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회원 자산을 통해서 우리는 부자가 돼서 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유통의 흐름을 한번 보자면요. 예전에 유통이 이래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요. 아이유같이 멋진 사람이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1,000원에 주어졌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게 없어졌잖아요. 요즘. 소매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대형 할인마트에 이 도매점, 소매점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대형 할인마트로 갔어요. 어떻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곳에서 대형 할인마트를 만들어 놓고 싸게 준다는 목명하에 편리함을 추가한다는 목명하에 일로 다 불려드렸어요. 근데 이것조차 지금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우리는 이제 집에서 하는 인터넷 쇼핑, 홈쇼핑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에 이제 이게 쿠팡, 그다음에 마켓컬리, 지마켓 11번가 이거 들어보셨죠? 이젠 듣도 보도 못했어요. 이게 이제 쿠팡만 살아남았어요. 예전에는요. 롯데하고요. 신세계하고 1등, 2등을 다퉜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신세계하고 쿠팡하고 1등, 2등을 다퉜어요. 근데 지금은 잠깐만요. 넘어가 버렸나? 여기 보면 로켓 배송하더니요. 쿠팡이 지금 사상 최대의 매출을 40조를 돌파했대요. 2월 달 지금 41조가 됐대요. 유통업계 최초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쿠팡 쓰시죠?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쿠팡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제 테무하고 막 들어오죠. 근데 거기에 질이 아직 안 좋으니까 인지도가 안 좋죠. 지금 1등 하고 있는 쿠팡인데 쿠팡도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여기가 아닌데. 아이고. 이 거꾸로 다시 이거구나. 빨리 넘어.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시면요. 마켓컬리가 새벽 배송을 먼저 시작했는데 쿠팡이 로켓 배송을 하면서 새벽 배송까지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 차지해버렸다. 그럼 결국은 뭐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유통에서 우리가 돈을 다 가지고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통에 우리가 여기서 했잖아. 세상에. 도매 소매업 했었잖아요. 예전에요. 근데 이 일들이 뭐라고요? 여기에 기회가 이제 기회 상실이 돼버리고요. 소비가 지출로 끝이 나버려서 우리인데 기회가 없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대기업들이요. 이거 보세요. SK가 계열사가 201개. 지금 210 몇 개가 됐대요. 자, 이게 뭐냐면 이 골목 상권까지 다 가져간 거예요. 얘네가. 우리가 하고 있던 것들이 대기업들이 돈 벌어서 어떻게 해요? 돈 남았어. 재투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되는 걸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열사를 계속 늘리는 거죠. 보시면 그래요. 카카오톡가 126개 있는 줄 알았어요? 없었어요? 한 10개 정도 아시죠? 근데 126개 있대요. GS 96개 가지고 있대요. 대박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경기는 이 사람들 좋아요. 돈 다 벌어가요. 우리만 경기가 안 좋을 뿐이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이 1등하는 대가 되죠. 그러면 아메이는 뭐냐? 아메이 유통도 있어요. 자, 아메이는요 350원의 물건을 만들어요. 어떻게? 그 유통 우리한테 준 거예요. 직거래 방식으로 해서 중간에 유통 광고 350원을 아까 전에 누가 가져갔어요? 쿠팡, 롯데마트, 이마트 가져가던 거를 우리한테 줬다고요. 이거를. 누가 대기업이 우리한테 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인데. 나 뭘 믿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어떻게? 회원 소비자를 어떻게 구정 광고를 통해서 내가 내 능력까지 나이가 구정 광고를 회원 가입을 많이 시켜서 그들에게 제품을 안내하고 이 라이프 코칭을 해주면서 너 삶을 질을 한번 넓혀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안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회원이 있어요. 혜택이 있어요. 100% 소비자 만족제도 90일 동안 먹어보고 써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된다. 두 번째는 캐시백 된다. 세 번째는 어떻게 사업의 기회로 회원 자산을 당신에게 늘릴 권리를 주겠다. 근데 회원 자산을 하려면 어떻게 ABO로 등록하셔야 돼요. 멤버로 등록하시면은
ABO를 달 수가 없어요. 어? 예, 아시죠? 그래서 회원 자산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행도 주고 상속까지 되어진다는 얘기.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어떻게 돼요? 매출로 이어져서 나에게 노후에 준비할 수 있는 수익까지 만들어지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11 구조 요거 보시면 저 이거 듣고 맨 처음에 다시 해보세요 했던 사람이에요. 왜? 스폰서가 많이 받아간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에셋 수입은요. 스폰서 나 동생 후배 해가지고 80만 포인트 6%에 들어가요. 자, 48,000원인데 이건 내 거를 이게 내가 다 쓰는 게 S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밑에 거 떼줘야 돼요. 나의 수입은요, 나 동생 후배까지 해서 60만 포인트가 되고 6%에 들어갑니다. 36,000원이 생겼어요. 48,000원에서 36,000원을 빼고 나면 12,000원이 나의 수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요, 또 동생 후배를 떼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만 포인트는 3%에 해당되기 때문에 6,000원, 6,000원, 36,000원에서 12,000원을 빼고 났더니 24,000원. 그분 누가 더 많이 받아가요? 내가 더 많이 받았죠. 저 이거 왜 그러냐고 물어봤거든요. 이 사람은 스폰서 나인데 정보 전달 한 번 했고요. 나는요 2명인데 했다. 훨씬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아가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받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고 매출순도 아니고 역전이 가능하다. 아유, 역적이라고 돼 있네. 역전이 가능하다. 예, 역적이 아니고 역전입니다.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내가 조금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어떻게? 우선은 내가 브론즈 빌더가 돼보는 거예요. 세레그를 해서 우선 내가 3%를 만드는 그룹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를 키워서 브론즈 빌더 해서 9%를 내는 세그렉을 만들면요. 월 70에서 100만 원. 우리 이제 브론즈 파운드 대신에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이걸 더 넓혀서 어떻게 된다고요? BB도 만들고 BF도 만들고 이거는 여러분 스폰서님들 계속 안내를 받으시면요. 월 200만 원을 받아가는 돈이 아까 뭐였다고? 200만 원. 그냥 밖에서 받는 200만 원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메 안에 200만 원은요. 파워머니가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자꾸 비교해요. 뭐 아메 그거 200만 원 밖에 나가서 내가 뭐 조금만 해도 200만 원 버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그 파워머니라는 거예요. 그 대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 뭐예요? 코어 리더 복제를 하시면 돼요. 코어. 이거 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코어 리더 복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계속 복제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 계속 와 있으면 이게 또 시스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계속 초대하시고요. DBC에서 가서 우리 그 방법론적인 걸 배우고 또 그 단계마다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레그를 우리가 1000만 점수를 독립을 한 사람을 사파이어라고 그래가지고 월 300만 원 되고요. 내가 3레그를 하면은 매달 5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6레그를 다 하면 월 100만 원 정도 나오는 우리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 외에 더 많은데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를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윈윈으로 되고요. 아이고 잠깐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12시에 딱 끝내야 되거든요. 늦게 시작했지만 4분 안에 다 끝내야 돼서 우리 성공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석세스 사이클 안에 여러분들이 계속 안내 받으셔서요. 시스템 안에 있으셔야 돼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글드림, 검증되어 있는 이글드림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성장 가능하고요. 믿고 가셔야 돼요. 이걸 자꾸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가 인간과 동물이 구분되는 것은요. 조절 기능 때문이래요. 자, 우리가 사람은요 행동 조절도 가능하고 언어 조절도 가능하고 감정 조절, 욕구 조절도 가능해요. 근데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면 아메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우리 조절 안 돼요. 저도 처음에 조절 안 됐는데 이거를 계속 여기 안에서 나를 갈고 닦고 학습하다 보니까 이게 조절되는 능력이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지금도 조절이 안 됩니다. 저 먹는 거 조절 안 돼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 살이 안 빠지고 있는데 계속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가려고 한다면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거고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조절 능력을 잘 길러서 이 안에서 내가 성장해 나간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고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메이에 들어오거나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계획대로 위에 것처럼 쫙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위에처럼 이렇게 딱 인생 재밌을까요? 스토리가 있을까요? 굴곡이 있게. 그래서 좀 이거 안 왔으면 좋겠어, 사실은 저도. 두 번째가 저렇게 현실 이것처럼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인생의 굴곡들인데, 그때마다 내가 잘 헤쳐나갔을 때,
진짜 스토리가 되고 누구인데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되기도 하고요. 스스로가 내가 그런 어려움을 또 겪었는데 정말로 내가 잘 살아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결국은 저도 저희 아들인데 걔에게 얘기를 해요. 뭐 엄마가 다 해줘서 돈으로 뭐 이렇게 받쳐주고 이게 아니고 너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사람은 어떤 곳에 나도 헤쳐나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무슨 문제가 닥치면요. 그냥 손을 딱 놓고 좌절해버리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곳에서 저의 그런 회복 탄력성을 배웠던 것 같아요. 힘을 내고 에너지를 내고 만만치 않아요 사는 거. 근데 여기 안에서 자꾸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은 이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잘 견디면서 감정 조절 잘하면서 우리가 조절 잘하면서 한번 올라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어떤 변수가 올지 몰라.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준비를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은 더 좋게 만들고 나쁜 일은 내가 미연에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한번 인생 한번 열심히 살아보는 거죠. 가벼운 전투는 없어요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지금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멋진 우리 RMA의 멋진 아이템들이요. 지금 수두룩히 계속 우리 시대 흐름에 맞춰서 지금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볍게 전투에서 가볍게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가벼운 전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멋지게 여러분들 도전하셔가지고 멋지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